캘리포니아주가 행정명령 완화와 관련한 추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완화 시기는 각 지역 정부마다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관련 소식부터 전합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오늘 한층 완화된 행정명령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세차장과 대형 쇼핑몰, 식당 내 식사가 허용되는데 그 시기는 각 지역 정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새 가이드라인에는 모든 종류의 소매업과 도매업종들이 포함됐습니다. 대형 쇼핑몰도 픽업이 가능한 형태로 오픈을 허용하고 있으며 식당 내 식사도 가능해집니다. 야외 뮤지엄과 갤러리, 그 밖의 공공장소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하는 조건 하에 문을 열 수 있습니다. 또 원격 근무가 쉽지 않은 일반 사무직도 업무에 복귀할 수 있습니다. 단 바와 게임 오락시설, 실내 전시놀이 공간, 미용실, 클럽과 호텔 등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그러나 완화된 가이드라인의 적용 시기는 각 지역 카운티와 시 정부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주 가이드라인에 따라 완화가 결정된 카운티는 주내 58개 카운티 중 2개에 불과합니다. 또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2단계 완화책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아직 3단계 완화는 시기상조라고 못 박았습니다. 코로나19 백악관 태스크포스 핵심 멤버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이 상원 청문회에서 경제 활동을 빠르게 재개하면 불필요한 고통과 죽음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경일 기자입니다. 자가 격리 중으로 화상회의 방식으로 증언한 파우치 소장은 연방상원 청문회에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섣불리 경제활동을 재개해선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If you do not do an adequate response, we will have the deleterious consequence of more infections and more deaths. 파우치 소장은 경제활동 재개에 앞서 2주간 확진자가 줄어드는 1단계 후 2단계와 3단계에 거쳐 정상화에 진입해야 하지만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은 지역에서의 경제활동 재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지금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자가 격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바이러스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면 이 같은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각 주정부와 도시의 활동 재개는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my concern that if some areas, cities, states, or what have you, jump over those various checkpoints and prematurely open up without having the capability of being able to respo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이에 랜드폴 공화당 상원 의원은 파우치 소장의 걱정을 존중하지만 경제의 가장 좋은 점이 무엇인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As much as I respect you, Dr. Fauci, I don't think you're the end all. I don't think you're the one person that gets to make a decision. We can listen to your advice, but there are people on the other side saying there's not going to be a surge and that we can safely open the economy, and the facts will bear this out. 파우치 소장은 자신은 의료 전문가로 경제와 정치를 고려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정부가 경제활동 재개를 위한 의료진의 지침을 무시한다면 미 전역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시안들을 대상으로 한 미국 내 혐오 범죄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인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이에 한인 11개 단체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아시안에 대한 혐오 범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과 4월 캘리포니아주에서 보고된 인종차별 범죄 사례는 모두 543건.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한인들은 두 번째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사례 집계 결과 전체 37%를 기록한 중국계에 이어 14%를 기록했습니다. 단지 아시안이기 때문에 심지어 노인이나 어린이를 상대로 심한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경우도 있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한인 단체들이 정부 차원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한미 연합회를 포함한 남가주 11개 한인 단체들은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하여 증가하고 있는 반아시안적 증오 현상 사례, 증오 범죄와 편견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로스앤젤레스 시장에게 정부 차원의 통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한인 단체들은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LA 시장에게 아시안 인종차별 범죄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언어 또는 신체적 폭행뿐만 아니라 무차별적인 회피, 거절, 경제적 보복 등의 행위도 인종차별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오 범죄를 직접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이들 한인 단체에 신고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캘리포니아주 경제를 이끄는 실리콘밸리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지역 정부의 봉쇄 조치에 반발하며 공장을 재가동했습니다. 당국의 제재가 이어질 경우 캘리포니아주를 떠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는데 여파가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테슬라는 오늘부터 알라메다 카운티 법에 맞서 생산을 재개한다. 만약 누군가를 체포해야 한다면 그건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트위터에 남긴 글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차질이 장기화되자 지방정부의 봉쇄조치 명령에 정면으로 반기를 든 겁니다. 그간 머스크 CEO는 캘리포니아 프레몬트 테슬라 공장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언급한 필수 산업에 속한다는 주장을 줄곧 펼쳐왔습니다. 중요한 국가 인프라 사업에 속하기 때문에 생산에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지역 정부는 지난 3월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생산을 불허했고 결국 머스크 CEO는 공장을 텍사스나 네바다 등 타주로 옮길 것을 염두했습니다. 이번에 공장을 재가동시킨 건 역시 지역 정부의 봉쇄 조치가 풀리지 않을 경우 공장을 이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테슬라 공장 재가동을 반대해온 지역 정부도 비상입니다. 공장이 이전될 경우 지역 경제가 침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Let's get to a solution and get to it soon. And let's not need lawsuits. Let's have people working safely. 머스크 CEO는 카운티 행정명령을 무효화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머스크 CEO의 이러한 행동에 텍사스와 조지아, 유타와 네바다주는 공장 부지를 제공할 것이라며 공장 이전에 대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자동차 생산 시설인 테슬라 공장. 캘리포니아주 경제재개 찬반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장 재가동 허용 여부가 주정부 정책 방향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코로나19 봉쇄령이 풀린 텍사스주에서 지난 주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비규환이었던 당시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텍사스주 폴트워스의 한 공원, 주말 불꽃놀이 행사에 600여 명의 나들이객이 모였습니다. 현장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도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꽃놀이가 시작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30발의 총성이 울립니다. 현장은 대피하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됐고 긴급히 무전을 치는 경찰 목소리도 들립니다. 이번 총격으로 5명이 다쳐 병원으로 후송됐는데 이 중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현재까지 용의자 검거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텍사스주는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자택 대피령이 해제됐고 공원과 산책로 등도 함께 개방된 바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한인재단이 기증한 방호복 2,000개를 퀸즈 엘머스트 병원 의료진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이상경 기자입니다. 한인 2세들로 구성된 자선단체인 네일재단은 보호장비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진들을 위해 의료용 방호복 2,000벌을 한국에서 구입해 뉴욕 한인회 찰스 윤 회장에게 전달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늘 오후 네일재단에서 전달받은 의료용 방호복을 코로나19 사태로 사망자 피해가 많았던 퀸즈 엘머스 병원에 기증했습니다. 이번 의료용 방호복 2,000벌을 기증한 네일재단은 미국 내 성공한 한인 2세들이 만든 자선재단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소수민족과 특히 한인 동포들을 위한 후원과 기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이상경입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이
전 국민 추가 현금 지급을 포함한 2차 경기 부양 법안을 공개했습니다. 규모는 지난 경기 부양 당시의 2조 달러를 뛰어넘는 3조 달러 규모인데요. 과연 현실화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